지금부터 시작하겠는데요. 보험이란 지킬보 위험한 험. 그래서 보험은 위험에서 보호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네이버에서 딱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용어예요. 그래서 재해나 각종 사고 따위가 일어나서 경제적 손해에 대비해서 공통된 사고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리 일정한 돈을 적립해 주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 그래서 예전에 품앗이라고 들어봤어요? 품앗이. 들어는 봤어요? 들어만 봤어요? 품앗이가 뭐냐면 예전에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이제 친구야, 셋이서. 친구라서 있잖아. 만약에 상윤이가 무슨 일 있으면은, 하린이가 무슨 일 있으면, 진아가 무슨 일 있으면 우리가 10만 원씩 해서 계속 모아뒀다가 이렇게 모아둔 돈을 누군가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주자 해가지고 예전부터 이 품앗이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냥 그런 부분으로. 그래서 보험도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품앗이라는 식으로도 있고, 그래서 같은 의미다 해가지고 내가 저축해 놓는 건데, 이렇게 보시고 여기 보시면은 질병, 사고, 재해가 있고요. 사망, 노후, 실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는요, 질병, 사고, 재해는 홍수라고 보고 가뭄을 사망, 노후, 실직이라고 만약에 비교를 할 거예요.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비유를 했을 때 상윤 대표님 같은 경우는 가뭄이랑 홍수 중에 어떤 게 더 위험할 것 같아요? 둘 다 위험해. 근데 그래도 굳이 꼽자면 어떤 게 더 위험해? 가뭄 이유는? 가뭄은 환경 자체가 무언가를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선택지가 많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린 대표님. 일단은 뭐 요거는 생각의 차이인데, 예를 들어서 홍수가 왔어요. 내가 지금 강남에 살아. 우리가 강남에 사는데 홍수가 왔어. 서울 전 지역에 비가 엄청 내린다고 했을 때 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뭐 물이 차고 이렇게 뭐 여기까지 물이 올라오고 하는 힘듦은 있겠지만, 고지대에 있는 사람들,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문제예요? 그쵸? 밖에 안 나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나한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질병이든 사고든 재해든 그게 나한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암이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뭄 같은 경우는 동식물이 말라 죽고 먹을 게 없고 농사 지을 것도 없고, 그러면 우리 물도 못 먹고 다 말라 죽겠죠. 그랬을 때는 분명히 가뭄이 오면 전체가 다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사망, 노후, 실직 누구에게나 오죠. 그렇기 때문에 100%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요거를 조금 보험으로 비교를 하자고 하면은 우리가 손해보험 자격증이 있고 생명보험사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손해보험은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는 손해보험은 보장성 상품, 건강보험을 많이 위주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이런 질병사고 재해를 손해보험 쪽으로 저희가 비유를 했고, 생명은 종신보험 알죠? 너 죽으면 하늘나라로 가면 가족들에게, 유가족께 사망보험을 지급을 해준다 했을 때 종신보험, 또는 오래 살면 어떻게 해? 그래서 연금저축. 그래서 이런 가뭄을, 사망, 노후, 실직은 생명보험 위주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명보험사에서도 사람이 너무 안 죽어. 오래 살아. 때문에 종신보험이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우리도 건강보험에 발을 담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손해보험 말고도 생명보험사에서도 건강보험을 많이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중은 크게 많이 달라지진 않았지만 생명보험사의 본질은 원래 종신보험, 연금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건강보장만, 나는 아니야, 나 살아있을 때 필요 없어, 죽어서 유가족께 남겨줄 거야 한다고만 하면은 비율이 안 맞죠. 나 고생 많이 해. 나 아파서 암으로 고생 많이 해도 치료비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죽으면 나가. 이거랑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이 어느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다면 그러한 보장의 비율의 밸런스도 우리가 맞춰줘야 된다 말씀을 드려요. 이제 용어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청약철에는 하리 대표님을 알겠고, 저기 상현 대표님도 청약철에 들어봤죠. 청약철에는 백화점에서 물건 살 때 뭐 청약철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신 판매 한다거나 했을 때 청약철에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전에 우리 백화점 아닌 그 보세에서 옷 사봤죠? 보세에서 옷 안 사고 백화점에서 옷 사요? 백화점이 아닌 그냥 일반 상점에서
이거 환불을 안 해줬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보험에서 청약철에는 단순 변심이어도 돼요. 이유가 없어도 돼요. 이유가 없어도 나 이거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 무슨 물건에 하자가 있지 않아도 나의 단순 변심으로도 청약철회가 가능해요. 나 이거 없었던 일로 해. 내 돈 다시 돌려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된다고? 한 달. 30일 이내에 가능해요. 30일 이내에 가능한데 보험 증권을 받았으면 15일 이내에 그 계약을 청약철회를 할 수가 있어요. 또는 그런데 건강상 있고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청약철회가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할인 대표님? 할인 대표님은 한 번 들어봤잖아요. 네, 전문 소비자가 또 한달 넘었거나. 그거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깔아준 거잖아요. 한 달이 넘으면 청약처리가 안 되니까. 그리고 그거 말고 금융 전문 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안 돼요. 청약처리가 안 돼요. 그리고 또 할인해. 그 고객이 건강 상태를 진단받고 맞아요. 방문 진단 받은 계약. 그래서 보험 계약을 할 때 우리가 구두로 고객님 무슨 약 드세요? 어디가 아파요? 하는 이렇게 구두로 해서 전산으로 입력해서 심사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고객님 내가 보험 가입해줄지 말지 확인을 할 텐데 대신에 우리가 간호사를 내보내게 해가지고 방문 진단을 해요, 간호사가. 그래서 고객님한테 가서 고객님 어디 아프셨죠? 그리고 혈압 측정하고 소변 검사하고 문진하고 해서 고객님 이 상태는 저희가 받아줄 수 있어요 해가지고 검진을 받고 가입한 계약은 청약 철회가 안 돼요. 그리고 또 할인해볼게요. 보험 계약이 우리 보통 몇 년이죠? 20년, 10년 합니다. 보험 계약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90일 이내인 계약. 보통 이런 거 어떤 거 있어요? 여행자 보험. 그쵸. 여행자 보험, 단체 보험, 뭐 이렇게 단체 상해 보험 이런 거, 뭐 행사할 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안 된다. 청약 처리가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고 계약을 했어. 내가 방문 진단을 받고 계약을 보험사에서 받아줘서 계약을 했어요. 근데 나 청약 처리 하겠대. 그럼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고객님. 그럼 내 돈 못 돌려줘요? 네, 못 돌려줘요. 그냥 해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해지를 하거나 실효가 되면 어쨌든 간에 한 달 냈던 보험료는 없어지는 거야. 그런데 청약 처리를 하게 되면은 나 아니야 이런 거에 해당 없이 나 그냥 안 할래 했다면 한 달 동안 냈던 보험료는 다시 돌려주고 끝나는 거죠. 없었던 이게 청약 철회고요. 계약 취소는 청약 철회는 단순 변심도 되고 설계사의 잘못이든 내 잘못이든 그러니까 단순 변심이든 상관없는데요. 계약 취소는요 설계사의 잘못이 있어요. 계약 취소는 설계사의 잘못이 있어야 되고요.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흔히 말해서 같은 말로 품질 보증, 풍보 해지 해가지고 품질 보증 해지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계약 체결 시에 보험 약관이라던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못 받았거나 약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못 받았어. 그랬을 때 네가 이거 얘기 안 했어. 설계사님이 이거 얘기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해지할래 했을 때 정당하게 요거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품질 보증으로 해서 계약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냈던 보험료의 플러스 이자를 고객님한테 다시 돌려주고 이 계약은 없었던 걸로 합니다 라고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요즘 다 모바일로 하잖아요. 그래서 증권이라든지 약관이라든지 그게 다 고객한테 다운로드 되잖아요. 네.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거는 인정하죠. 인정하는데 그러면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살짝 애매하긴 한데 만약에 암보험이요 90일 면책이 있어요. 암보험은 보험 가입한다고 바로 보장이 되지 않고 91일째부터 보장 개시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아시죠? 근데 옛날엔 몰랐어. 아는 사람이 극히 일부분이었어. 그러면 지금은 암보험 가입할 때 이게 중요한 사항은 약간의 중요한 설명을 못했다고 이해를 해놨다고 그거는 아닌데 얘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꼬이냐? 예전에
10년, 20년 전에는 그게 아주 중요한 사항이었어요. 필수로 말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 네가 설명 안 해줬어. 나 내일 모레 병원 갔는데 안 걸렸잖아. 너가 중요한 사항 얘기 안 해줬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렇게 그 계약 취소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겠네요. 예를 들어서 있죠. 우리 단기납 종신 많이 판매하는 단기납 종신. 그러니까 단기납 종신은 보통 종신보험을 20년 이상 길게 내고 혹여라도 고객님이 돌아가시면 유가족께 사망보험금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단기납 종신은 뭐예요? 딱 7년만 내고 딱 5년만 내고 10년 이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왜 고객들한테 이거를 해지환급금이 저축보다 많기 때문에 저축하느니 이걸로 해서 목돈 만들어라 라고 해서 요거는 저축으로 판매해요. 종신보험이에요. 이거는 고객님이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나가는 종신보험인데 해지환급금이 이만큼 늘어나니까 그때 해지환급금으로 쓰세요 라고 해서 종신보험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고객님 저축 하나 하자 그래가지고 7년 납입하고 10년째 해지환급금이 있어요. 요걸로 해서 목돈 만들어요. 그래서 고객이 저축을 알아. 그러면은 중요한 내용 설명 못하고, 근데 설계사는 제대로 설명했는데 고객이 잘못 이해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조금 증빙 자료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나 안 했다 그러면은 서로 그거에 조율을 하겠죠. 조율을 하겠죠. 근데 고객이랑 나랑 전화는 혹시나 예를 들어서 카톡 내용이나 이메일이라든가 제안서에 우리 보면은 첫 제안서에다가 고객님 이거는 암은 바로 보장돼요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고객님 보험은 90일 지나서 보장이 돼. 그럼 내가 설명 잘못했는데 거기에 기록이 돼 있잖아. 내가 부상권을 맞는 거예요. 그럼 고객님이 이런 사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다는 걸 입증해야겠네요. 고객. 근데 통상적인 거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은 안 돼요. 그래서 진짜로 중요한 건데 그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아는 거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은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한 번 더 나중에 한번 체크 더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계약 취소, 청약 철회를 하게 되면은요, 보험료를 다시 돌려주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수당받을 게 없죠. 그러면 나한테 마이너스가 없어요. 근데 품질 보증은 3개월 이전에 계약을 했죠. 나는 급여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3개월 지나서 네 계약 없었던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받았던 수수료를 다시 뱉어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500을 받았다, 300을 받았다 다 써버렸죠. 근데 그거 다시 돌려내. 그리고 나의 유지율을 깎여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시고, 그래서 정도요금만 제대로 하면 이런 일은 없어요. 고객한테 제대로 설명하고 하면. 그리고 무효가 있어요.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가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무효로 할 수 있는 계약은 뭘까요?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그리고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보장받는 사람으로 해서 보장받는 사람으로 했는데, 그래서 보험금 지급 사유를 한 계약의 경우 그래서 되는데, 그러면 생명보험은요, 남이 죽는 거잖아요. 생명보험에서 종신보험 있잖아요. 종신보험은 누군가 사망을 해야지 받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보험은 뭐예요? 암보험, 뇌심 이런 보험은 내가 살아있을 때 치료비를 받는 보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무효 처리는 안 해요. 원칙은 계약자가 상윤, 피보험자가 할인 FA이면은 각각의 사인을 받아야 돼요. 모든 보험은 다. 그런데 혹여라도 이게 정도영업이에요. 이게 정도영업인데 상윤 FA님이 엄마 보험을 가입을 해주려고 그래. 우리 아빠 보험을 가입을 해주려는데 아빠가 바쁘고 연락도 안 되고 아빠가만 싫어해서 상윤 FA님이 계약자, 보장받는 사람들이 상윤 FA님 아빠 이렇게 해서 상윤 FA님이 만약에 사인을 했어요. 그래도 뭐 정도영업에 해당은 안 되지만 이렇게 했다 쳐요. 그러면 혹여라도 뭐 아빠가 어디 다쳤다 아프다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보장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무효 처리는 안 돼요. 보험이 없었던 걸로 해서 계약 무효야 라고는 안 돼요. 그런데
사교 대표님이 제가 박진아가 우리 남편을 사망보험 남편 죽으면은 나 생활비라도 뭐 해야지 그래서 1억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싫대. 나는 사망보험 필요 없대. 그래서 남편 몰래 내가 계약자 박진아가 사인하고 남편 홍길동이 사인한 거를 박진아가 대신 사인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인 거예요.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 보장받는 사람의 서명이 없었어요. 서면 동의를 없었어요. 그럼 이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무효가 뭐예요? 박진아가 이 계약을 하고 남편 몰래 사인을 하고 남편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사망을 했어요. 1억 받아야 되죠. 그거를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야. 이 계약 원래 없었잖아. 무효야. 다시 해. 라고 해서 없었던 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아닌 걸 어떻게 알아요? 잠깐만요. 실수했어. 이걸 안 꽂았어. 맞춰봐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았던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필 사인, 필체 검증.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필체 검증 할 수도 있어요. 응. 피보험자는 이미 죽었잖아. 예전에 살았을 적 필체가 있잖아. 그 기자사요? 네. 근데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보험사 그것도 건발건인데 보험사에서 내가 A 보험사에다가 2,000, B 보험사에다가 2,000, C 보험사에다가 1,500, 뭐 D 보험사에다가 뭐 3,000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으면 대부분 줘요. 대부분 주는데 이것도 얘네 맘이야. 아, 조사해보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주자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4억짜리야 2억짜리야 이런 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할 수도 있죠. 내 맘이에요. 보험사 맘이야. 조사를 하느냐 마느냐.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세 군데에서는 조사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줬는데 한 군데에서는 조사 나와가지고 보험료 못 받은 경우가 있어요. 실사례로. 근데 만약에 무효가 되면은 예전에 일단 보험료를 돌려줘요? 돌려주죠. 돌려줄 거예요. 돌려줘요. 그렇게 되고 면책기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이에요. 암 진단비는 가입 후 90일간은 보장은 안 되죠. 상민 대표님 이거는 그냥 법칙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외우세요. 공식이에요. 암은 90일 이후부터 보장, 91일째부터 보장이 되는 거예요. 90일 그러면은 내가 보험 가입을 했어. 보험 가입을 했는데 혹시라도 그럴 일 없겠지 하고서 내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이래요. 내가 어제 보험 가입했어? 암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계약은 어떻게 돼요? 진단 받은 거예요? 네. 어제 보험 계약을 했어. 나 암이야. 암보험 가입을 했어 어제. 암보험 가입을 해서 했는데 오늘 건강검진 받아서 확인했는데 내가 암이래요. 그럼 내가 기존에 가입한 암보험은 어떻게 돼요? 해지. 해지?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지? 그럼 내가 한 달 낸 보험료 10만 원은? 아, 그 암 진단도 못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죠? 암은 왜 못 받아요? 90일 미만이니까 못 받죠? 그럼 내가 10만 원 냈던 보험료는 어떻게 돼요? 아, 10만 원 냈던 보험료 못 돌려가지고. 그럼 암보험도 못 발려받고? 다른 보장. 아니 내가 암보험 가입했어요. 보험만. 내가 암보험 5천만 원 받으려고 10만 원 내고 가입을 했어요. 암보험만. 90일 이후부터 처음에 보험료도 못 받고 보험료도 못 받고. 그럼 보험 그래요? 상윤 대표님은? 한 달 동안 낸 거는 응. 못 돌려받고 90일 안 지났으니까 보험료도 못 받고. 이렇게 됐을 때는 무효. 90일 이전에 진단받은 것도 무효 처리가 돼요. 무효 처리가 돼서 당연히 없었던 보험인데 암보험금을 어떻게 줘? 못 주죠? 5천만 원 못 받으시고 냈던 보험료는 다시 돌려줘. 근데 아까 그 계약의 무효 중에서 네. 두 번째 만 15세 미만자 실질 손실자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해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네가 고객님 피보험자 내 동생이 심신박약자, 심신상실자야. 근데 얘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 받을래 하고 가입한 계약, 그거는 무효 처리가 된다. 15세 미만이면 심신상실자는 피보험자로 하면 안 돼요? 아, 얘는 점이에요, 따로예요. 만 15세 미만자는 종신보험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15세 어린이 보험은 우리가 성인보험 같은 경우는 기본계약으로 상해 사망이 있죠. 15세 미만은 상해 후유증에만 있어요. 사망이 없어요. 15세 미만에는 사망을 구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내가 30살이든 40살이든 이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너 죽는다고 사망보험금 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망보험금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면책기간은 암 진단 및 가입 후 90일간 보장이 안 된다. 그리고 당뇨병 진단은 당화혈색소 7.5 이상이며 가입 후 1년간은 보장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장이 언제까지는 보장이 안 된다는 단서 조항을 걸어놨어요. 이게 면책 기간인 거고, 감액 지급 일정 기간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암 같은 경우는 상윤 대표님 지금 건강보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죠. 보장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본 것도 없으시죠? 잘 없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나오는 거는 그냥 다 공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만 외우세요. 그냥 알아두세요.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모든 보험사에 예를 들어서 암은 내가 5천만 원 가입을 했어요. 5천만 원 가입을 했는데 90일이 지났어. 91일째 내가 암입니다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5천을 주는 게 아니라 네가 가입한 지 1년이 아직 안 지났지 하면은 가입 금액의 50%인 2,500만 원만 줘요. 1년이 지나야 100%인 5천만 원을 줘요. 이런 식으로 감액 지급이 되는 거예요. 보통 보험사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요즘에는 90일 지나면 100% 주는 보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기준이 이게 정석이었어요. 이게 법칙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오늘 가입하고 내일 보장받는 것도 있어요. 선택하면. 그리고 오늘 가입하고 90일이 지나서 다음날 91일째 보장받으면 면책기간 50%가 없고 100% 다 준다. 이런 보험도 있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도 보통은 1년 미만에는 50%, 1년 후에 10% 이렇게 진단이 되고 합니다. 이렇게 되시고, 그리고 모든 보험사에서 암, 뇌, 심 진단금 3대 진단금이라고 하죠. 얘네들은 무조건 최초 1회원에서 보장이 되고 그 특약은 없어져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상해 입원 일당은 180일까지만 보장이 된다. 식중독 입원 일당은 4일째부터 120일까지만 보장이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가입 설계서마다 이렇게 세세하게 적혀져 있어요. 조건이.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자기부담금이 있어요.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비율의 자기부담을 차감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예요. 그래서 법률비용, 민사소송. 그래서 변호사 비용은 자기부담금이 10만 원이 있대.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상윤 대표님이 아빠 심부름으로, 아빠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심부름을 시켜서 뭘 사오래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를 아빠가 사오래서 100만 원 사왔어. 사왔는데, 야, 10만 원은 그래도 네가 내줘 해가지고 내가 내는 돈이 자기부담금이에요. 자기부담금. 그래서 자기부담금이 있는 담보가 뭐가 있어요, 할인 대표님? 자기부담금이 있는 담보. 자기부담금 있는 거? 그 일백제. 그리고 우리 가장 실손 의료비 이렇게 있고, 저기 보시면은 법률비용 손해도 있네요. 법률비용 손해도 10만 원 있고, 이렇게 해서 내가 보장은 해주되 그 대신 일부는 네가 내, 이 정도는 네가 내 하는 거예요. 운전자 보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민사소송할 때 법률비용이라는 따로 담보 있어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 법률비용 담보 있으면은 소송 걸 때 변호사 비용 500만 원까지 2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이런 게 있어요.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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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만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 그러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 여기서 잠깐만 이따가 들어가 볼게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조금 이따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할인 혜편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자기부담금이 얼마예요? 알고 있는 게 자기부담금. 어머나 이렇게 해맑게 웃어? 여기 써있잖아. 얼마예요? 아, 데이는 없고 네. 대부분 20, 어. 무슨 50. 몰랐어요? 아, 근데 이게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르다고 해가지고. 가입 시기에 다른 건 알지. 근데 할인 FA님이 판매를 할 때는 아, 제가 예전엔 얼마였어요? 막 자기부담금. 5만 원일 때도 있지 않아요? 어? 누수가 5만 원일 때도 있지 않아요? 자기부담금은 2만 원. 누수가 되게 적을 때도 있잖아요.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일단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자기부담금 2만 원 그리고 2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2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누수는 별도로. 얘 때는 누수에 자기부담금 없죠. 아니 자기부담금 2만 원 동일하죠.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해약환급금이 있다 없다. 그래서 보험계약을 상현 대표님 보험은요. 저축이 아니에요. 저축이 아니에요. 내가 20년 동안 납입을 하잖아요. 보험 가입을 내가 20년 동안 납입을 하겠다고 가입을 했어. 20년 동안. 그래서 20년 동안 납입을 하고 100세까지 보장받기로 내가 가입을 했어요. 그랬는데 내가 이 정도 납입을 하다가 너무 어려워. 이거를 중도에 해지를 한대요. 해지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그럴 일 없겠지만 은행에서 이렇게 납입을 하다가 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돼요? 내 원금 다 가져와요? 못 가져와요? 은행에서. 은행에서는 내가 10만 원씩 저축을 해요. 내가 5년 납입을 하기로 했는데 3년 납입하다가 해지를 해요. 해지를 하면 아우 너가 그동안 이자는 못 줘. 근데 원금은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죠. 내가 300을 내든 500을 내든 내 원금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어요. 은행은. 근데 이자를 안 주는 거야. 근데 보험은 은행이랑 달라요. 내가 여태까지 500을 넣었어도 중도에 해지했을 때 해지환급금이 20만 원 나오는 거, 100만 원 나오는 거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해지환급금이 1도 없는 게 있어요. 할인혜표 이거 아시죠? 응? 여러분 점심 먹고 졸리겠지만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시고 할인혜표 보세요. 은행에다 저축을 해요. 은행에다 저축하다가 중도에 해지해요. 그러면 내 원금이에요. 원금에 손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자는 못 받죠. 근데 이건 은행이고 보험이에요. 보험을 중도에 가입하다가 내가 어려워져서 내가 그동안 납입한 금액이 500이에요. 근데 오늘 해지를 할 거야. 500만 원 다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이것도 그냥 외우세요. 못 받아요. 보험은 은행 저축이 아니기 때문에 중도 해지했을 때는 무조건 손해가 있어요. 내 원금에 대한 무조건 손해가 있고 그러면은 중도에 해지했을 때 해지환급금이 있는 상품이 있고 해지환급금이 없는 상품이 있어요. 그게 해약환급금 유무라고 써져 있죠. 맞나요? 네. 그렇게 해서 해약환급금이 있다 없다. 그러면 중도에 해지했을 때 해지환급금이 있는 거는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상현 대표님이 혹여라도 아프면 암진단 자금 5천만 원 받을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입할 거야. 근데 혹여라도 내가 납입하다가 어려우면 해지했을 때 해지환급금을 줄게. 대신에 너는 상윤 대표님은 6만 원 내세요. 6만 원 내시고 할인 대표님은 중도에 해지환급금이 없는 게 좋대. 그러면 똑같아요. 둘이 똑같은 나이고 다 동일한 조건이야. 둘이 동갑이고 했을 때 상윤 대표님은 6만 원 내고 할인 대표님은 5만 원 내세요. 그 대신에 중도 해지했을 때 해지환급금 없어. 대신에 저렴하게 해줘.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러면 중도에 해지했을 때는 해지환급금은 없어요. 얘는 있고 없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500을 줬다고 500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 시점에 해지환급금을 계산해 봐야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 납입이 다 끝났어. 20년 납 다 끝났어. 20년 납 다 끝나서 혹시라도 보장을 받으려고 했는데 내가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대. 그래서 이때 해지를 해요. 그럼 해지환급금이 있어요? 없어요? 할인 대표님. 있어요. 있어요.
상현 대표님, 납입 이후에는 해지환급금이 있어요. 이것도 경과 기간별로 달라요. 그러면 해지환급금은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하린 대표님? 맞아요. 해지환급금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요. 그래서 고객님이 90세 때, 예를 들어서 표를 봐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90세 때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이렇게 올라가요. 내가 낸 돈은 요건데 이만큼 올라가요. 근데 낸 돈에서 이제 또 나이가 더 들어서 하게 되면은 다시 내려와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해약환급금이 있다 없다의 차이점 다 들으셨죠? 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보험료 갱신. 갱신이라고 해서 재계약하는 거예요. 재계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계약을 하게 되면은 뭐 보험료가 인상이 될 수 있다. 갱신보험료 들어는 봤죠. 갱신보험료 들어봐서 갱신 시 보험료가 변동이 되는 거예요. 변동. 그냥 보험료가 변동이 되는데 보험료가 변동되는 원인. 너의 연령이 증가가 됐어요. 위험률도 올라갔어요. 뭐 회사의 손해율도 있어요. 의료 수가도 있어요. 요런 게 다 반영이 돼서 보험료에 녹이는 거예요. 그러면 10살짜리 아이가 암보험 가입하는 거랑 30살짜리 성인이 암보험 가입하는 거랑 50세 중년분이 암보험 가입하는 거랑 누가 암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쵸? 그러면 갈수록 보험료는 늘어나겠죠. 그래서 갱신시, 그리고 내가 지금 밥값을 10,000원씩 팔았는데 나중에 뭐 재계약한다고 해가지고 깎아주는 일은 드물지는 않잖아요. 거의 다 오르면 올리거나 동결을 하지. 그래서 보험료가 갱신된다는 거는 그냥 변동되고 오른다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표도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갈 거. 실손보장, 정액보장. 혹시 여기까지 나온 용어나 그런 것 중에서 상윤 대표님 공부하다가 나왔던 게 있어요? 있어. 계속 조금씩 계속 두 번, 세 번 들어서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실손보장형이 있어요. 실손보장형. 얘는 반대로 하면 정액보장형도 있겠죠. 혹시 상윤 대표님 실손보장형 뭔지 설명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네. 이름 그대로 실제 손해 나는 것을 보장해주고. 맞아요. 잘했어요. 맞아요. 실제 손해난 금액을 보장해주는, 손해난 뭐를? 금액을. 손해난 금액을 보장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은 정액형 보장은 어떻게 설명하면 돼요? 정해진 금액. 정해진 금액. 쉽게 말해서 약속한 금액. 너랑 나랑 약속했어요. 약속한 금액 주는 거예요. 실손 보장은 실제 손해난 금액. 정액 보장은 정해진 금액, 약속한 금액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 쉽겠죠? 제가 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이 누군가 고객이 처음 왔어. 25살짜리가 왔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고 실손보장이 뭐예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막막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정의는 내려줘야 돼. 이 아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듣고 이해할 수 있게끔 최대한 쉬운 용어로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실손보장형 상품, 아까 하린 대표님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실손의료비가 있죠. 실손의료비가 있고 일상생활배상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있고요. 정액형 보장에는 가장 많은 거 있지만 암 진단 자금으로 예를 들을게요. 상현 대표님, 하린 대표님 혹여라도 두 분이 그럴 리 없겠지만 암이 걸리면 5천만 원 줄게요 라고 약속을 했어요. 5천만 원 정해졌죠? 이거는 정액형 보장이에요. 정액형 보장이에요. 근데 상현 대표님이 요번에 암 진단 5천만 원 받고 치료를 받아야 돼. 수술도 해야 되고 입원도 해야 되고 항암 치료도 해야 돼. 그래서 치료비가 5천
치료비가 7천이 들었어요. 7천만 원. 7천만 원이 들었어요. 나 암 진단 자금은 얼마 받아요? 맞아요. 내 치료비가 얼마였든 간에 상관없어. 상관없이 나랑 약속한 건 5천이죠. 그렇기 때문에 5천만 원 받아요. 그럼 나 치료비 100만 원 썼어. 그래도 5천만 원 받아요. 그쵸? 그럼 내가 7천만 원 썼어. 입원해서 내가 요번에 7천만 원을 썼어. 7천만 원 쓴 거는 의료실비는 뭐예요? 네가 쓴 금액만큼 실제 손해난 금액. 내 주머니에서 나갔으니까 손해가 났다고 쳐요. 났잖아요. 그러면 내 주머니에서 나간 거 뭐예요? 현금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체크카드, 신용카드. 그러면은 내가 돈이 없어서 동생 카드로 썼어요. 실비 보장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어쨌든 영수증 기준으로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왔던 아빠 카드로 긁든 간에 영수증 보여줘서 나 이거 썼으니까 돈 주세요 하는 거예요. 내가 친구한테 친구야 나 100만 원만 빌려줘 해서 100만 원으로 물건을 사서 자 물건 샀으니까 돈 주세요 하든 내 주머니에서 나가든 어쨌든 돈은 나갔잖아. 나갔으니까 그걸 다시 주는 게 실손보험. 실제 손해난 보장을 금액 보장해주는 거 그게 실손보험. 그래서 실손의료비는 실제 손해난 금액만큼만 보장을 해줘요. 그러면 내가 실손의료비는 입원했을 때 5천만 원 한도예요. 입원했을 때 5천만 원 한도까지 보장을 해주고 너가 통원하면 30만 원 한도까지 보장을 해줄 거야 했는데 내가 3천만 원 썼어요. 입원해서. 그러면 얼마 돌려줘요? 상윤 대표님. 내가 가입한 거는 5천만 원 한도인데 내가 이번에 치료비로 3천만 원 썼어. 얼마 돌려줘요? 맞아요. 제대로 이해하셨어요? 실제 손해가 났잖아. 이거는 한도고 나는 3천을 썼잖아요. 일단 3천만 원 한도까지예요. 그래서 이게 실손보장형은 내 주머니에서 나간 만큼만 보장을 해주는 게 실손보험. 개념 잘 잡으세요. 그러면 실손보장 해주는 거는 딱 5개밖에 없어요. 얘네 말고는 다 정액보장이에요. 얘네 이제 3개 맞출 거예요. 할인의 표현님. 하나, 둘, 셋, 넷, 5개 빼고는 모든 보험은 다 무슨 보장? 정액형 보장이에요. 정해진 금액, 약속한 금액 주는 거예요. 골절진단금 들어봤죠? 수술비, 입원비 들어봤죠? 그게 다 정액형이에요. 여기에 해당 안 되니까. 다 정액형이에요. 약속한 금액 주는 게 정액형이에요. 그러면 실손의료비, 일상생활배상 책임 또 뭐 있어? 할인의 표현님? 운전자 보험에서 담보. 그 법률 운전자 보험의 핵심 특약 3가지. 변호사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그 사고 처리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또 뭐 써요? 사고 나면 나 보호해줘 변호해줘 변호사 선임 비용 적었구나. 뭐 내지? 뭐 내요? 뭐 내잖아 나라에다가. 그쵸?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합의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혹여라도 그럴 리 없겠지만 사람을 쳤어. 사람이 다쳤어. 그래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1년 동안 누워 있어야 된대. 그러면 합의를 해야 돼요. 6주 이상이 넘으면 무조건 합의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 선생님 저 합의 좀 해주세요 해서 상대방이랑 합의하는 합의금. 그리고 변호사 써야죠. 형량 줄이려고 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 300을 쓰든 500을 쓰든 1000을 쓰든 그리고 벌금 나라에서 땡땡땡 얼마 내라고 하죠. 이것도 이 부분도 내가 실제로 쓴 금액까지만 주는 거예요. 가입 한도가 있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쓴 금액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손의료비, 일상생활배상 책임,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 교사처, 벌금은 무조건 실손형 보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손보장형 나오면은 비례보상 따라 나오죠? 이게 질문하려다가 놓쳐버렸다. 비례보상이 무조건 따라 나와요. 할인의 패님, 상윤의 패님. 실손보장은 비례보상. 들어봤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비례보상. 제가 이해했던 실손보장에 포함되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네. 가입한 금액이 있고 네. 손해난 금액이 달랐을 때 가입한 금액 뭔지 알아. 차이만큼 그 지급해주는 금액 비율에 따라서 네.
지금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은 미안하지만 상윤 대표님이 이제 뭐 생조차인데 내가 뭘 알아. 그쵸? 근데 내 질문을 왜 하냐면 이분이 어디까지 아는지를 보는 거예요. 계속 그래야지 그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을 하니까. 하린 대표님 비례보상 설명해 보세요. 지금 알아. 상윤 대표님은 아는데 설명이 지금 어려운 거야. 하린 대표님. 고객한테 비례보상 어떻게 설명해? 실제로 발생된 금액에 비례해서 보상을 준다. 상윤 대표님, 내가 고객이야? 설계사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게 설명해줘요. 실제난 금액에 한해서 보상을 해준다.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때까지 해석해줘. 아, 그러면 오늘 답 없어. 하린 대표님, 그럼 이거 설명 한 번도 안 해줬어? 응? 이거는 설명할 줄은 알아야 돼. 근데 이거를 정의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길어질 수는 있어요. 뭐 1, 2분, 그래봤자 1, 2분이야. 상윤 FA님이랑 하린 FA님이랑 친구예요. 친구잖아. 친구인데 둘이 상윤 FA님은 나 아프면은 보험금 준대 하는 실비를 A보험사에다가 3만원짜리 하나 가입을 했어. 그리고 하린 FA님은 A보험사에다 3만원짜리 가입하고 B보험사에다 3만원짜리 가입을 했어. 그쵸? 둘이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렇게 했는데 내가 둘이 똑같이 다치고 똑같이 치료비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치료비가 할인한테도 나왔고 상윤한테도 나왔어요. 치료비가. 그러면 상윤 FA님은 보험사에서 얼마 줘요? 보험사에서 내 치료비 얼마 줘요? 이거는 보험 요고. 치료비가 100만 원 나왔어. 100만 원 나오죠. 그러면은 상윤 FA님, 할인 FA님한테는 보험사에서 얼마 줘요? A보험사에서. 내가 100만 원 썼잖아. 100만 원 썼잖아. 할인 FA님, A보험사에서 얼마 주고 B보험사에서 얼마 줘요? 50, 50? 맞아요? 확실해요? 네. 확실해? 네. 진짜죠? 네. 상윤 FA님, 맞아요? 맞아요. 아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이것도 대입하니까 모르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100만 원이 나왔어도 두 군데 가입해서 비례해서 보장을 해준다. 아까 그 비례해서 보장해준다는 거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할인 FA님 C보험사에도 3만 원 가입을 했어. 그러면은 얼마씩 나와요? 그래. 뒤로 가입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25. 이게 비례보상이에요. 그래서 실손 보장을 중복가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있으면 중복가입을 했어, 만약에. 중복가입을 했으면 누구 손해예요? 할인 손해예요? 상윤 손해예요? 보험사 손해예요? 할인 손해죠. 그쵸? 할인은 6만 원 내고 100만 원 받았고 상윤은 3만 원 내고 100만 원 받았어요. 이럴 필요가 없지. 그래서 이제는 중복가입을 막아놨어요. 중복가입 안 돼. 이런 할인 손해보니까 중복가입 앞으로 하지 마. 라고 막아뒀어요. 옛날에는 아우 나 알아. 6만 원 내고 나 50 받는 거 다 알아. 오케이. 대신에 나는 한도가 더 늘어나니까 해가지고 중복으로 가입을 예전에는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중복 가입을 아예 막아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비례보상을 어떻게 얘기해요? 저는 고객님한테 방금의 예시를 그대로 들어드려요. 어렵게 설명하지 마세요. 어렵죠? 그럼 할인 FA님 방금 제가 한 말 고객한테 설명할 수 있어요? 있죠? 그거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고객이 비례보상 된다고만 얘기하면 비례해서 보상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알았다고 하는데 떨떠름해. 다 이해 못했거든. 뭐랑 비례하는. 그래서 고객을 이해를 시켜줘야 이 고객이 오래 유지되고 나한테 신뢰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물쩍 넘어가면 안 돼. 아까처럼 비례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상윤 FA 설명을 해서 알줘야 돼. 숫자에 대입하니까 조금 어려웠나 봐. 그래서 말한 거는 내가 무슨 뜻인지는 알거든요. 이해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숫자에 대입해서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니까 그러면 20살도 다 알아듣잖아. 꼬맹이들도 알아듣잖아. 그리고 배움이 짧으신 어르신들도 그 정도는 알아듣잖아. 손해보는 건. 그렇게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쉬운 영어로 말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상윤 대표님은 앞으로 내뱉는 연습 계속 하세요. 내뱉는 연습.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거를 나 혼자만 알면 상관없어.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달하게끔 계속 입으로 뱉어봐야 돼요. 책도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뱉고 읽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렇게 하고 그래서 비례보상이 되고 그러면 중복보장이 돼요? 안 돼요? 중복보장
정액 보장은 뭐예요? 정해진 금액을 보장한다. 그럼 여기서 따로 같이 따라 나오는 거 뭐예요? 또 다른 말로 무조건 따라 나와야죠. 내가 하린이가 3만원짜리 A보험사에 가입하고 저기 상윤 대표님이 3만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나눠서 보험 가입을 하지만 얘는 얘도 주고 얘도 주고 얘도 주고 얘도 주고 다 준다는 거야. 한 개만 가입했으면 얘만 주겠죠. 얘 가입했으면 둘 다 주겠지. 얘 가입됐으면 3개 주고 얘 가입됐으면 4개 주고 여기서 다 주는 거야. 약속한 금액.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A보험사에다 실비를 3만원 가입했고 B보험사에다 실비를 3만원 가입을 했어도 내가 쓴 치료비만 주잖아요. 내가 쓴 치료비 100만원이면 50만원씩 내가 1000만원 썼으면 500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A보험사의 암보험을 5천을 가입했고 B보험사에 5천을 가입했고 C보험사에 2천을 가입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줘요? 여기 써있잖아. 중복보장 합산보장. 그럼 나는 A보험사에서 5천, B보험사에서 5천, C보험사에서 2천. 얼마 받아요? 1억 2천. 어떻게 되면 내가 무슨 보험 가입했어요? 방금 무슨 보험 가입했어요? 이거 암보험 가입했잖아. 암보험 가입했죠? 지금 말로 암보험 가입했죠? 암에 걸리면 약속했죠? 너 암 걸리면 5천만 원 주기로. 이해되세요? 그래서 실손형 보장이랑 정액형 보장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머릿속에 확실히 있어야 돼요. 상윤 대표님. 지금 제가 상윤 대표님이 지금 완전 신입이잖아. 그래서 더 이해하기 쉽게 갑자기 막 머릿속 돌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팍팍팍팍 머릿속에 다 넣으세요. 못 넣으시면 계속 반복적으로 입으로 뱉어보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연습. 옆 사람한테 설명해. 동생한테 가서 설명하고, 아버님한테 가서 설명하고, 세린 대표님한테 가서 설명하고, 병현 대표님한테 설명하고, 계속 입으로 내뱉어서 내가 설명해 줄게. 자, 들어봐. 하고 설명 계속해서 입으로 내뱉어요. 이렇게 하시고. 그러고, 보장성 보험.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애 등 보장을 주 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이며 저축이나 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기 또는 중도 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자보 된다고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보험 용어 볼게요. 다음 칸으로. 너무 빨라요, 상윤 대표님? 괜찮아요?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해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 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내가 가입한 내용이 다 설명이 되어 있죠. 보험료, 보험금, 보험료랑 보험금, 보험금. 나 암진단 받으면 5천만 원 보장받는 게 매달 38,500원씩 내고 있어요. 보험금은 얼마예요? 상윤 대표님, 보험금 얼마예요? 5천. 보험료는? 맞아요. 그거예요. 보험료, 그리고 보험기간. 회사의 책임이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간. 그래서 보험기간 90세까지 보장됩니다. 100세까지 보장됩니다. 80세까지 보장됩니다. 그게 보험기간이에요. 그리고 계약 해당일, 보험계약일, 계약자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일, 돈 빠진 날, 돈 출금된 날이 계약 체결일이에요. 그래서 청약철회 산정일 기준이며 매년 도래하는 보험계약일을 계약 해당일이라고 합니다. 라고 했고요. 내가 상윤 대표님한테 암보험을 판매를 하려고 상윤 대표님하고 만나서 서명을 했어. 오늘이 며칠이죠? 14일이죠. 서명을 했는데 상윤 대표님이, 내 서명까지는 했어. 상윤 대표님이 잠깐 암보험이랑 골절 진단비 가입을 했어. 근데 잠깐 나 월급납이 25일이니까 상윤 대표님이 팀장님 저 25일날 출금해주세요 라고 했어. 그래서 출금이 아직 안 됐죠. 그래서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상윤 대표님 골절이 됐어. 골절 진단금 50만원 받을 게 있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린 대표님. 계약을 14일 전에 하면 서명을 14일날 했고 잠깐 나 월급날 25일날 돈 출금해주세요 했어요. 보장 못 받아요. 그쵸? 모든 보험은
출금과 동시에 효력 개시. 출금과 동시에. 그런데 내가 돈 출금했어. 출금하고 랄랄랄라 팀장님하고 헤어져가지고 집에 가다가 넘어져서 골절 당했어. 5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보험사는 1년 미만에는 뭐 50% 이런 식으로 또 골절진단금이 절반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체크는 해야겠지만 무조건 모든 보험계약은 출금 이후에 보장이 된다라고 하시면 되세요. 그게 계약일이에요. 보험금 출금된 게 계약일. 그리고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람, 보험료 납입 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제가 상윤해피님 누나예요. 상윤해피님 누나인데 내가 돈 낼 거야. 상윤이 혹시 아프면은 보장 받을래? 그래서 그 대상이 되는 사람, 보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금 수익자는 뭐예요? 너 아파서 암진단자금 받으면 돈 누가 받을래? 그 암진단자금 누가 받을래? 그게 수익자. 보험금 수익자. 그리고 만기 환급금. 아까 말했죠? 만기 때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하는 이때 아니구나. 이거는 중도해지고 만기 때 90세 보장 만기, 100세 보장 만기. 만기 때 보험기간이 끝나 보험이 이제 효력이 상실이 되잖아요. 그때 만기 환급금으로 주는 금액을 만기 환급금이라고 하고, 해약 환급금은 말 그대로 중도에 해지했을 때 해약 환급금 주는 거고, 자동갱신제도 아까 말씀드렸죠? 보험이 갱신된다고 해서 자동갱신제도. 그래서 갱신은 자동으로 대부분 되고요. 나 갱신 안 할래 이 의사 없으면 그냥 자동으로 갱신이 돼요.